반갑습니다. 4주 2차 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채권의 가치 평가,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하는 공식이 원래 음, 채권의 시장 가격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 합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BT 이퀄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더하기 시그마 x는 1에서 라지 t 빼기 스몰 t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뭐 이렇게 됐었지. 내가 지금 화면이 잘못돼가지고 뭐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고 나한테만 보이는 무슨 식을 읽고 있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근데 그거를 단순화하면 다른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BT는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더하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원래의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이 요거였는데, 그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BT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요거를 풀어서 써보면 시그마 이하의 부분을 풀어서 써보면 x 대신에 1, 2, 3, 4 해가지고 라지 t 빼기 스몰 t승까지 대입을 해서 더하라는 게 저 시그마의 의미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요 부분 파란색으로 표시한 둘째 항에서 마지막 항까지 저 부분이 바로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 분의 1인 그러한, 그리고 항수가 라지 t 빼기 스몰 t승 k인 등비급수가 되더라. 그래서 등비급수의 가격을 계산하는 등비급수 가치를 뭐라 그래야 되지?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그 공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은 똑같고 저 등비급수를 이루는 저 부분은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 요거는 분수의 몇 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모 분자를 각각 저 지수를 적용을 시켜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 승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통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1 플러스 RM분의 RM이 된다.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의 공통 인수를 지우고 나면 남아있는 부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대괄호 부분을 전개를 하면 이러한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BT는 F 나누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더하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빼기 F 곱하기 RC 나누기 RM 곱하기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 이렇게 되는데, 요거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항은 만기에 지급하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고, 두 번째 항은 이자 지급액이 매년 말에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이 F 곱하기 RC인데 그거를 시장 이자율 RM으로 나눈 저 두 번째 항은 의미가 라지 t 시점에서 이자 지급액이 멈추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자가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저 두 번째 항처럼 저렇게 표시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뭘 빼요? 라지 t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삼아서 그 이후로 무한히 발생하는 F 곱하기 RC라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인데, 그거를 스몰 t 시점까지 할인을 해주면 거기에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승을 나눠주는 형태로 할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값을 빼주면, 그러면 그게 세 번째 항인데, 그 값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자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에서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빼준 형태로 해서 스몰 t 시점에서 라지 t 시점까지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게 바로 저 식의 의미가 되겠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자가 매 순간, 이자가 영원히 지급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죠? 그래서 x가 1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가
영원히 지급이 돼서 저거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다면, 즉 시그마 x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의 x승,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면 이걸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초항이 f 곱하기 rc 나누기 1 플러스 rm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m 분의 1인 무한등비급수더라. 무한등비급수더라.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RM은 시장 이자율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그래서 RM이 0보다 크다라는 저식에서 양변에 1을 더하면 1 플러스 RM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역수를 취하면 1 플러스 RM이 0과 1 사이의 수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도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이 무한등비급수는 이제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초항 나누기 1 마이너스 공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분모 부분을 통분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rm분의 1을 서로 약분을 해주고 나면 남는 거는 f 곱하기 rc 나누기 rm 부분만 이렇게 남게 된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공식, 그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을 변형했을 때의 그 두 번째 항에 해당되는 f 곱하기 rc, 매년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 나누기 채권의 시장 이자율, 그죠? RM, f 곱하기 rc 나누기 rm의 의미는 이자 지급액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의미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채권의 시장 가격을 계산하는 이 공식 변형한 거, 여기서 이 두 번째 항은 이렇더라. 그래서 이자 지급액 f 곱하기 rc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현재 가치의 총합을 나타내는 거더라. 그리고 여기도 그러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영원히 이자 f 곱하기 rc라는 이자 지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현재 가치로 볼 수가 있는데, 저거는 언제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입니까? 라지 t 시점에서의 현재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를 앞에 1 플러스 rm의 라지 t 빼기 스몰 t로 추가로 나눠줬다는 이야기는 라지 t 시점을 현재로 삼아서 그 이후에 영원히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라지 t 시점에서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스몰 t 시점까지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빼주면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있는 저거는 스몰 t 시점 이후에 영원히 이자 지급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라지 t 시점 이후에 영원히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라지 t 시점에서 현재 가치의 총합을 스몰 t 시점의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 거죠. 그걸 뺐으니까 결국 스몰 t 시점에서 라지 t 시점 사이에 지급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합쳐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는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인덱스 부분을 x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로 쓰고, 인덱스 지수 부분을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x로 두나, 아예 처음부터 그 시그마 밑에 있는 저 인덱스 x 부분을 x 이퀄 라지 t 빼기 스몰 t 플러스 1로 시작하도록 해가지고 지수 부분을 x로 바꿔주나 똑같다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자가 무한히 지급된다고 가정해서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총합을 구한 후에 만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분의 현재 가치 총합을 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국 만기까지의 이자 지급액에 대한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등비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변형한 채권의 가격 계산 공식은 영원히 이자 지급액이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그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 빼기 라지 t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 이렇게 해석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면 오성전자는 액면가 10억 원, 만기 30년,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 5%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시장 이자율이 7%일 때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시장 이자율이 5%일 때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시장 이자율이 3%일 때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라. 자, F는 액면가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F가 10억 원. 그다음에 만기가 30년이기 때문에 라지 T 빼기 스몰 t는 30.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RC는 0.05. 요럴 때 첫 번째 RM이 7%일 때, 0.07일 때, 뭐 그냥 요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이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F는 10억 원이지. 10억 원이기 때문에 0이 9개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M이 0.07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07에 30승, 라지 t 빼기 스몰 t가 30이니까 더하기 시그마 x는 1에서 30까지 1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C가 0.05였죠. 곱하기 0.05 나누기 1.07의 x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저거 뭐 그냥 그대로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해서 1 해서 10의 9 나누기 1.07의 30승 하고 더하기 시그마가 우리의 시그마가 어디 있더라?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여기 있네. 로그 위에 시그마 해서 분수 해주고 1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0.05 나누기 1.07의 x승, x는 빨간색이죠. 알파 x 이렇게 해주고 x는 1에서 30까지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눌러주면 값을 계산해 준다. 7억 5,181만 9,700 176원 30전 이렇게 되죠. 그죠? 7억 5,181만 9,176원 30전 이러한 값이 계산이 된다. 그죠? 채권의 시장 가격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두 번째, RM이 0.05일 때, 0.05일 때는 공식은 똑같은데 여기서 RM 부분만 바꿔주면 되지. RM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재활용할 거야. 재활용해가지고 RM 부분 0.07이라고 표시되어 있던 부분을 딜리트해서 그냥 5로 바꿔주고 여기도 다 똑같고 여기를 0.05로 바꿔주면 이퀄을 누르면 짜잔, 액면가하고 똑같이 나오죠. 10억 원 이렇게 나오죠. 10억 원. 이거 나중에 증명할 거야. 미분 배우고 나서 그 이야기할 때 증명을 할 텐데,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똑같으면 액면가하고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져요. 신기하게도 채권의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하고 똑같으면 채권의 액면 가격하고 시장 가격하고 똑같아진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RM이 0.03이야. 0.03일 때 공식은 똑같은데 여기 이자율, 시장 이자율 부분만 바뀌죠. 그래서 재활용해가지고 이렇게 0.03이지. 0.03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0.03으로 바꿔서 equal 누르면 이러한 값이 된다. 13억 9,200만 8,827원. 그죠? 13억 9,200만 8,827원 이라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 그죠? 혹은 이렇게 풀 수도 있대요. 자, 요 공식을 사용을 할 거야. 지금 우리는 시그마를 이용하는 공식을 썼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단순화한 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하면 F 대신에 1 곱하기 10의 9승, 그다음에 RM 대신에 0.07, RC 대신에 0.05, 그다음에 라지 t 빼기 스몰 t 대신에 30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요거 지금 위로 올라가서 재활용 해봅시다. 재활용해서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시그마라고 돼 있는 거는 뭐 우리가 지울 거고 앞에 첫 항은 똑같죠. 그다음에 분수하고 1, 19 곱하기 0.05 아이고 0.05 그다음에 0.07 빼기 분수 1, 19 곱하기 0.05 그 다음에 0.07 곱하기 1.07에 30승 해서 이퀄 누르면 똑같은 값이 계산돼서 나오죠. 7억 5,181만 9,176원 30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RM이 0.05인 경우에도 공식은 똑같고 요 RM 부분만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이것도 0.05로 바꾸고 이것도 0.05로 바꾸고 이것도 0.05로 바꿔서 이퀄 어이 뭐가 잘못됐지? 아 뒤에 이게 빠뜨렸구나. 요걸 안 바꿨구나. 그죠? 0.05로 바꾸고 이퀄을 눌러주면 정확히 10억 원이 나오죠. 정확히 10억 원이 나온다. 앞에서 계산했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RM이 0.03일 때도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고 요 RM 부분만 바꿔주면 되니까 0.05를 0.03으로 RM 부분을 바꿔준다. 0.03 여기도 0.03 해서 이퀄을 누르면 이렇게 13억 9,200만 8,827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 혹은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요 계산기의 편리한 점인데 식을 일단 이렇게 그 입력을 하되 변하는 부분만 문자로 놓고 입력을 해봐요. 변하는 부분만. 그래서 지금 시그마 에이 다 없어지고 없구나. 다 지우고 새로 합시다. 자, 저렇게 입력을 해봐. 우리가 지금 바꿔서 집어넣은 게 뭐였어요? 시장 이자율 부분만 바꿔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 부분을 문자로 써가지고 바꿔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봐요. 1, 19 나누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뭐 y로 안 해도 돼. x로 해도 되고 뭐 하여튼 그런데 변하는 부분만 문자로 입력을 해요. 더하기 shift 시그마 그래서 분수하고 1, 19 곱하기 0.05 우리가 재활용하면서 계속 바꿨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1 플러스 y 문자로 입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한 다음에 x 이렇게 하고 x는 1에서 30까지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칼크 키를 눌러. 여기 쉬프트 바로 밑에 있는 칼크 키를 눌러요. 칼크 키를 빵 누르면 y를 뭘로 할까요? 물어봐. 한 다음에 얘를 입력해도 되는데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구나. 이거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문제가 뭐였죠? 0.07이었나? 그래서 y 대신에 0.07을 집어넣고 이퀄 누르고 x는 이라고 묻는데 x는 입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x는 1에서 30까지 가는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줘 봐야 어차피 지정을 해줘도 다시 1부터 30까지 지가 알아서 변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퀄을 누르면 돼요. 입력하지 말고 이퀄 누르면 값을 계산해줘. 정확히 앞에서 계산했던 그 값이죠. 7억 5,181만 9,176원 30전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이퀄을 눌러. 또 이퀄을 눌러요. 그러면 다시 y를 물어. 그러면 두 번째 0.05를 입력을 했었죠. 0.05 누르고 이퀄 누르면 x는 무시하고 또 이퀄. 그러면 정확히 10억 원이 나와. 또 이퀄을 눌러. 또 이퀄을 누르면 또 y는 y는 0.03이었나? 0.03 입력하고 이퀄 누르고 또 무시하고 또 이퀄 누르면 정확히 13억 9,200만 8,827원이 나오죠. 그죠? 요렇게 그 반복 뭔가 똑같은 거를 약간씩만 바꿔가지고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바꿔 넣는 부분만 문자로 한 다음에 칼크를 누르면, 그죠? 바꿔 넣는 그 부분만 새롭게 입력을 해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계산기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다. 혹은 변형된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재활용합시다. 재활용해가지고 쭉 지우고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저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분수하고 1, 10, 9 곱하기 0.05 나누기 y 알파 y 빼기 분수 1, 10, 9 곱하기 0.05 나누기 알파 y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몇 승? 30승. 이렇게 한 다음에 칼कु를 누르면 y는 묻죠. 처음에 0.07이었지. 이퀄 누르면 이렇게 7억 5,181만 9,176원 30전 이렇게 나오고 또 이퀄 눌러. 또 이퀄 누르면 또 y는 0.05 이퀄 누르면 10억 원. 또 이퀄 누르면 또 y는 0.03 누르고 이퀄 누르면 13억 9,200만 8,827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캘크 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똑같은 식을 사용을 하는데 특정 부위만 바뀌는 그런 경우에 그죠? 캘크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또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오성전자는 액면가 10억 원, 만기 30년, 액면 이자를 5%로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시장 가격이 이거 얼마입니까? 12억 원일 때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은 얼마인가? 시장 가격이 10억 원일 때 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얼마인가? 시장 가격이 8억 원일 때 이 채권의 시장 이자율은 얼마인가? 자, F는 10억 원, 그 다음에 만기까지 30년, 그러니까 라지 T 빼기 스몰 T는 30, 액면 이자율이 5%라고 했기 때문에 RC는 0.05 이렇게 돼 있을 때 BT가 12억 원이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식을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솔브 키를 누르고 Y값 우리가 지금 RM 대신에 이 식에서 Y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 이자율 대신에 Y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Y의 초기 값으로 RC 값 0.05 혹은 뭐 그와 유사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값을 계산해 준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보면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솔브라는 게 뭐냐면 값을 계산해내라 풀어봐라 이런 의미거든. 여기 캘크 키 위에 바로 위에 보면 솔브라고 갈색 글자가 있어요. 요거를 이용할 거야. 요 키를 이용을 하는데 요거는 방정식을 풀어주는 키야. 방정식을 풀어주는 키. 그러니까 방정식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죠? 컴마 풀고자 하는 그 변수 있잖아요. 변수. 우리가 풀고자 하는 미지수를 방정식 입력하고 컴마 미지수 한 다음에 솔브 키를 누르면 y 값을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자, 변수 값을 처음에 뭘로 생각하느냐, 뭐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물어요. 초기값.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해주고 이퀄을 누르면 값을 계산을 해줘. 값을 계산. 그게 솔브 키의 굉장히 편리한 그 기능인데 방정식을 푸는데 하는 방법은 방정식 입력하고 컴마 미지수 그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미지수의 초기값을 물어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뭐랑 비슷할까요? 이렇게 물어. 그러면 초기값을 입력을 해주면 거기서부터 얘가 계산기가 계산을 해주는데 구체적인 계산 그 알고리즘은 뉴턴 랍슨 방법이야. 뉴턴 랍슨 메소드. 뉴턴 랍슨 메소드. 뉴턴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치 해석적인 방법인데 방법은 몰라도 돼. 안 가르칠 거야. 왜냐면 계산기가 그냥 해주는 방법이니까 그냥 시키면 돼. 시키면 되고 그 뉴턴 랍슨 방법의 특징은 이제 이 계산기한테 시킬 때 근처에 있는 값을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하고 비슷한 값을 제시를 먼저 해줘야 돼. 그러면 그 값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가 막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이 방정식에 대한 해값을 찾아 나가는 그런 형태가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게 초기값인데 초기값을 잘 주면
금방 계산을 해줘. 금방 계산해 주는데 잘못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심지어는 엉뚱한 값을 계산해 주기도 해요. 엉뚱한 값을 계산해 주기도 한다고. 그래서 초기 값으로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는 지금 시장 이자율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초기 값으로 제일 합당한 값은 액면 이자율을 그냥 주면 돼. 액면 이자율을 초기 값으로 주면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해줘요. 자, 해봅시다. 자, 저대로 그대로 입력해. 그래서 1, 2하고 10에 8승. 그 다음에 여기서 E 이퀄 누르면 안 돼. E 이퀄을 누르면 이 그냥 계산을 해줘 버려. 그래서 E 이퀄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솔브 옆에 있는 캘크 키 바로 위에 보면 솔브라는 갈색 글자가 있고 옆에 그 등호 표시가 있죠. 빨간색 등호 표시.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돼. 그래서 알파 캘크 누르면 이렇게 등호가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분수하고 1, 10, 9 나누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요거에 30승 더하기 분수 1, 10, 9 곱하기 0.05 나누기 알파 y 빼기 분수 1, 10, 9 곱하기 0.05 나누기 알파 y 괄호 열고 1 플러스 알파 y 괄호 닫고 요놈의 몇 승? 30승. 이렇게 한 다음에 컴마 쉬프트 컴마 하고 알파 y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또 그냥 이퀄을 누르면 안 돼. 솔브 키를 눌러야 돼요. 쉬프트 솔브 누르면 solve for y y를 미지수로 해서 요 방정식을 y에 대해서 풀어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초기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0.03이 들어있어. 우리가 앞에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에 y 값에 들어가 있었던 게 0.03이었죠. 그래서 0.03이 나오는데 초기 값은 액면 이자율로 해주는 게 좋아. 0.05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퀄을 누르면 값을 계산을 해줘요. 값을 계산해서 요 방정식의 해로서의 y 값이 0.0386261361 이렇게 나와요. 요 값이 나오고 밑에 L 빼기 R이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정확도야, 정확도. 뉴턴 랍슨 방법에 의하면은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정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요 위에서 구한 요 y 값이 정확한 값이다라는 의미야. 0이면 L 빼기 R이 0이면 완전 정확한 값이고 0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0에 가까운 값이다. 그러면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정확한 값 근처에 있는 값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L 빼기 R이 0이면 요 위에서 구한 요 y 값이 정확한 값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한 값이 요 칠판에 있는 거하고 같은 값이죠. 0.0386261361 그죠? 이러한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방정식을 입력을 할 때 우리는 그 채권의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그대로 입력을 해놔 놓고 그죠? 거기서 지금 y 값을 구해내는 이야기잖아. 근데 시그마가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공식이 원래는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의 총합을 구하는 과정에 시그마가 들어갔었잖아. 근데 시그마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 솔브 키를 누르면 안 돼. 안 돼. 이건 이 계산기의 특징인데 다른 계산기들, 요거보다 좀 더 고급 계산기들, 미국 계산기들은 그게 돼. 미국 계산기들은 물론 이거보다 더 상위 계산기고 더 비싼 계산기들이긴 한데 요 공식을 안 집어넣고 시그마가 들어가는 공식을 집어넣어도 계산해 준다고. 솔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해를 구해주는데 요 계산기는 그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시그마나 인테그랄이나 뭐 하여튼 요런 기호들이 들어가는 방정식의 해를 못 구해요. 왜 그런지 프로그램이 뭐 한계가 있는지 하여튼 안 된다고. 그래서 요 공식을 쓸 수밖에 없어. 요 공식. 그러니까 원래의 채권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변형한 요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 심심한 사람들은 한번 해봐요. 해보면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BT가 10억 원이고 10억 원인 경우에 이 Y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식을 입력을 하는데 앞에 있는 저 채권 가격만 10억 원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재활용하면 되겠죠. 재활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1 곱하기 10의 9승으로 바꿔줘. 라고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여기서 솔브 키를 눌러 Shift 솔브 누르고 Y의 초기값을 지금 우리 Y는 지금 방금 구했던 그 값인 0.038626136145 요 값이 초기값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0.05라는 우리 그 액면 이자율로 입력을 해주면 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카시오 계산기는 꼭 저게 0.05가 아니어도 그냥 지금 입력되어 있는 요 값도 계산을 해줘요. 요 값들 한번 해볼게. 이퀄을 누르면 그러니까 별도의 입력 없이 이퀄을 누르면 0.05로 값을 계산을 해줘. 값을 계산을 해주는데 L 빼기 R이 0이고 정확한 값으로 Y는 0.05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우리 그 국산 계산기, 유니원 계산기는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은 0.05가 들어있지. solve for y 해가지고 방금 구했으니까 0.05가 들어있는데 앞에서 구했던 0.0386 어쩌고 돼 있는 그 값을 그대로 놔두고 equal을 누르면 좀 다른 값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니원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를 좀 변형을 했거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변형이 있었거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카시오 계산기는 이런 계산을 반복을 할 때 반드시 이 RC 값 액면 이자율 값을 초기 값으로 안 해줘도 그거랑 비슷한 값 전에 뭐 계산하면서 들어있던 값을 집어넣어줘도 정확한 값을 해주는데 유니원 계산기는 반드시 초기 값을 RC 값 액면 이자율을 집어넣어 주는 게 좋다. 안 집어넣어주고 계산을 하면 좀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해서 시험 문제 같은데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거 주의를 해서 문제를 푸세요. 뭐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BT가 8억 원이죠. 8억 원이기 때문에 식 자체는 다 똑같고 요 채권의 가격만 8억 원으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재활용 해가지고 여기를 8로 바꾸고 여기도 8로 바꿔서 Shift Solve 누르고 Solve for Y인데 뭐 초기 값은 그냥 0.05가 원래 들어있죠. 앞에서 구했던 값으로. 그래서 equal 눌러. 그러면 이러한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 준다. 0.0653750 906 이러한 값을 계산을 해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T 값이 계속 변했었죠. 변해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을 계속 했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변수로 바꿔서 솔브 키를 누르면 아까 캘크 키 이용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재활용해가지고 요 계속 우리가 재활용해서 바꾸는 요 부분을 B로 놔요. 알파 B 이렇게 놓고 Shift 솔브 이렇게 누르면 B는 이렇게 물어. B는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앞에서 B를 뭘로 했었죠? 돌아와 볼까?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이 8억 원이고 두 번째 문제가 10억 원이고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얼마였지? 채권 가격이 12억 원이었구나. 그래서 B는 1, 2하고 10의 8승 이렇게 해서 equal 눌러주고 solve for y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구했던 y 값이 그냥 들어있는데 카시오에서는 여기서 그냥 요 값으로 초기 값을 삼아가지고 equal 눌러줘도 값을 계산을 해줘. 근데 유니원에서는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초기 값을 반드시 액면 이자율인 0.05로 입력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카시오를 쓰고 있으니까 입력해줄게. 0.05 이렇게 입력을 해서 equal을 하면 정확한 값인 0.0386261361이라는 걸 계산해주죠. 이 상태에서 다시 equal을 누르면 사이클이 다시 돌아가. equal 누르면 b를 얼마로 할까요? b를
b를 10억 원으로 해야 되니까 1, 10, 9 이렇게 하고 equal 누르고 solve for y 이렇게 돼 있는데 0.0386 앞에서 구했던 요 값이 있죠. 카시오는 그냥 눌러도 돼. 여기서 그냥 equal 눌러도 되는데 유니원은 이거를 반드시 0.0으로 바꿔서 equal 해줘야 된다. 카시오니까 그냥 해볼게요. 누르면 0.05를 정확한 값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죠? 이번에는 BT가 8억 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equal 누르면 B는 이래 8, 18 이렇게 누르고 equal solve for y 0.05가 이미 들어있지. 그래서 equal 누르면 정확한 값으로 0.0653750 0906 뭐 이런 값을 계산을 해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솔브를 풀 때도 그죠? 원래 우리가 풀고자 하는 미지수는 컴마 미지수 이렇게 방정식 세우면서 컴마 미지수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변형시켜 주고 싶은 부분은 미지수 다른 미지수로 해가지고 솔브 키를 누르면 이제 문제 풀어내고자 하는 그 미지수 값에 대해서 풀기 전에 정해지지 않은 저 미지수 값을 먼저 묻는다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해주면 우리 경우에는 저 B 부분, 채권 가격 부분이죠. 채권 가격 부분을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좀 풀어낼 수가 있다. 반복적인 부분을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고치고 그러지 않고, 그죠? 쉽게 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제 등비급서 채권 부분을 끝내고 미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분과 도함수. 고등학교 때 다 이 개념들은 배웠지만 뭐 복습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 미분 계수라는 건 뭐냐면 실수 a와 함수 y 이퀄 fx에 대해서 요 따위로 생긴 이게 미분 계수야. x 이퀄 a에서 함수 fx가 그러니까 요게 존재하는 경우, 요러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라는 극한이 존재할 때 요거를 x 이퀄 a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 differentiable 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x 이퀄 a에서 함수 fx의 순간 변화율,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혹은 differential coefficient라고 부르고,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나타낸다. 이따위로 나타낸다. 그죠? f-a 뭐 프라임이라고 읽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시라고 많이 읽죠. f-a 혹은 dy over dx 바 x 이퀄 a 혹은 d over dx fx 바 x 이퀄 a 혹은 d over dx fa 이렇게 나타낸다. 이러한 기호들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x 이퀄 a에서 함수 fx의 미분계수인 f-a는 점 a, fa에서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x 한 단위당 fx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f-a는 점 a, fa에서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이게 핵심이야.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수학적인 정의나 이런 거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리미트로 돼 있는 저 식 있잖아요. 저거를 뭐 굳이 기억을 해야 되나? 기억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수능을 할 때는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저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 수학적으로는 저렇게 정의를 하고 기호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f-a dy over dx 바 x 이퀄 a 혹은 d over dx fx 바 x 이퀄 a 혹은 d over dx fa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사실하고, 그죠? 사실하고 그게 나타내는 바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게 핵심이야. f-a가 x 이퀄 a에서 fx의 함수 y 이퀄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함수 y 이퀄 fx인데 여기가 x 이퀄 a라는 점에서 대응하는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그래서 x 이퀄 a일 때 이 함수 상에 있는 점은 저 점으로 저 뭐라 그러나? 색깔 이름 자주색이라고 그러나? 자주색으로 표현된 저 점이 있을 텐데,
저 점에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저 점에서 이 함수에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 그죠? 접선의 기울기. x가 1만큼 증가할 때 증가하는 y의 증분, 그죠? 그거를 f-a라고 불러. f-a. 접선의 기울기.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분, 그죠? 그게 f-a, f-a.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x equal a에서 y equal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a다라는 의미야. b라는 x equal b라는 점에 대응하는 이 함수상에서의 점이 저렇게 표현이 될 때 저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f-b다. f-b다. x가 1 증가할 때 y의 증분 f-b. f-b.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게 미분계수의 의미다라는 거죠. 도함수는 그거를 임의의 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임의의 점, 임의의 수, x에 대해서 이러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요거를 함수 fx는 미분 가능하다, differentiable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를 함수 fx의 도함수, derivative 혹은 일계도 함수, first order derivative라고 부르고, f-x dy over dx 혹은 d over dx fx로 나타낸다.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그 함수를 미분한다, differentiate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다시 미분계수는 함수 a와 그러니까 실수 a와 함수 y equal fx에 대해서 이러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x equal a에서 함수 fx가 미분 가능하다, differenti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거를 x equal a에서 함수 fx의 순간 변화율,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혹은 미분계수, differential coefficient 이렇게 부르고, 기호로는 f-a 혹은 dy over dx 바 x equal a, dy over dx fx 바 x equal a 혹은 d over dx fa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그 의미는 x equal a에서 함수 fx의 미분계수 f-a는 점 a, fa에서 x가 아주 조금 변할 때 x 한 단위당 fx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f-a는 점 a, fa에서 fx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tangent line의 slope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게 y equal fx라는 함수라고 하면 x equal a에서 이 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a다. x equal b라는 곳에서 x equal b에 대응하는 저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f-b다 라는 의미고, 요거를 일반화한 거, 임의의 점 x에서 이러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요 함수 fx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고, 요거를 함수 fx의 도함수라고 부른다, derivative 혹은 일계도 함수, first order derivative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f-x dy over dx 혹은 d over dx fx 이렇게 나타낸다. 그리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그 함수를 미분한다, differentiate 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극값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극값. x equal a 전후로, x equal a라는 값 전후로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fa는 fx의 극대값, local maximum이라고 부르고, a, fa는 fx의 극대점, local maximum point라고 부른다. 그림으로 보여줄 거예요. x equal a 전후로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fa는 fx의 극소값, local minimum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a, fa는 fx의 극소점, local minimum point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극값, local extremum이라고 부르고, 극대점과 극소점을 극점, local extremum point라고 부른다. 그래서 FA가 fx의 치역에서 가장 큰 값일 경우에 FA는 fx의 최대값, global maximum이라고 하고, a, fa는 fx의 최대점, global maximum point라고 부르고, 반대로 FA가 fx의 치역에서 가장 작은 값일 경우에 FA는 fx의 최소값, global minimum, a, fa는 fx의 최소점, global minimum point라고 부른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 이런 개념이야. 이게 함수의 정의역이야.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할 때 이러한 정의역 안에서 함수가 이러한 함수가 정의가 돼 있다고 해봐요. y equal fx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증감 상태가 여러 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요런 점들, 그죠? 요런 점들, C나 E 같은 요런 점들, 요게 극대점이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C나 E 주변에서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런 점들을 극대점이라고 부른다. 극대점이고 저 때의 극대점의 그 y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요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점들, 이러한 점들을 극소점이라고 그러고 그 y 값들을 이 함수의 극소값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점들, 파란색 점들 주변에서는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극대 점, 극대 값들은 local maximum이었잖아. local maximum. 극소값은 local minimum이었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잘 안 드러나는데 영어로 하면 local maximum, local minimum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이 뭐예요? 로컬이 뭐예요? 지역적인 이런 뜻이잖아. 지역적인. 그죠? 지방 그럴 때 뭐 지방대, 지방에 있는 학교 그럼 local university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로컬이라는 거는 지방에, 지역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저 극대 극소 local maximum, local minimum의 의미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크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작다 이런 의미야. 그 동네에서 제일 작다. 그 동네에서 제일 크다.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역에서 전체에서 제일 크고 작고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는 제일 크다. 그 근처에서는 제일 작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영어가 훨씬 그 용어가 솔직해. 잘 드러나요. 그죠? 그 동네에서는 제일 크다.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작다. 그 점 주변에서는 제일 크다. 그 점 주변에서는 제일 작다. 그런 의미지. 실제로 그렇잖아. 자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극대값들 보면 극대값 그 주변에서는 이 값이 제일 크죠. 그죠? 그리고 극소값들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 극소값들도 저 점들 근처에서는 제일 작은 값이지. 그게 극소 극대고 이제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 최대 최소는 함수의 정의역 내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최대 최소. 그래서 영어로는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글로벌이 뭐예요? 지구적인, 세계적인. 그러니까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큰 값. 지구적인 최대값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말로는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부르지만 영어로는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드러나. 그러니까 정의역 내에서 글로벌리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건 요 함수에서는 어디가 최대예요? 저 빨간색 점이 최대지, 최대. 그죠? 요 함수가 정의된 정의역 내에서 그린 게 요 하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 y 값이 제일 큰 게 저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제일 작은 거 요게 그 제일 작은 값 오렌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게 제일 작은 값이지.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 극소, 극대 요 개념들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개념이다. 별거 아닌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 만약에 이렇게 닫힌 구간이야. 닫힌 영역이어가지고 이 그 뭐냐 경계값들이 이 정의역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최대 최소가 존재해요. 이 경우에는 그죠? 하는데 저게 경계값이 개구간이어가지고 그죠? 경계가 이 정의역 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최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미분 계수와 함수의 증갑. 그래서 미분 계수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미분 계수의 다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 계수가 아까 뭐였습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이야기는 함수가 그 점 근처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래서 f-a가 양수다라는 이야기는 x equal a라는 점에서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fx는 x equal a에서 증가 상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f-a가 음수라는 이야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fx가 x equal a에서 감소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f-a가 0이고 f-x의 부호가 x 이퀄 a 전후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그러면 fa는 fx의 극대값 a, fa는 fx의 극대점이다. 예? 접선의 기울기는 0인데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그죠? x 이퀄 a 전후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x 이퀄 a에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음수로 바뀌면 그러면 fa는 fx의 극대값이고 a, fa는 fx의 극대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쉬운 개념이지. 그죠?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f-a가 0이고 f-x의 부호가 x 이퀄 a 전후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맞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죠. 음에서 양 기울기가 음수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이제 x 이퀄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그걸 지나고 나면 양수로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게 되면 fa는 fx의 극소값이다. 그리고 a, fa는 fx의 극소점이다 라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쉬워. f-a가 0이고 x 이퀄 a 전후로 계속 f-x가 0이면 fx는 x 이퀄 a 근방에서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함수와 함수의 증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제 미분 계수 특정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이제 함수의 증감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뭐 이런 걸 봤었는데 도함수하고 함수의 증감을 보면 요거는 구간에 대한 이야기야. 구간 i에서 구간은 뭐가 있습니까? 폐구간, 개구간, 그다음에 뭐 반개구간, 반폐구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죠?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별거 아니야, 그죠? 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 이퀄 fx가 있는데 구간 i에서 f-x가 양수이면 그죠? 그 구간 안에서 f-x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이면 fx는 이 구간 i에서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이다. 그 구간 내에서 그죠? 어떤 점에서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이야기는 함수가 그 구간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그죠? 그다음에 구간 i에서 f-x가 음이면 즉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이면 어떤 점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fx는 구간 i에서 감소한다는 걸 나타내고 구간 i에서 f-x가 0이면 그죠? 어떤 점에서든 구간 i에서 어떤 점에서든 접선을 긋든지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면 fx는 구간 i에서 상수함수다라는 걸 나타낸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게 쉬워. 이게 y 이퀄 fx라는 함수라고 할 때 자,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죠? 이게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지. 요 점 근방에서 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접선을 그었더니 이게 양의 기울기를 갖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지. 그리고 함수가 감소하고 있지. 그죠? 그래서 미분 계수가 나타내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미분 계수가 양수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처럼 그죠? 미분 계수가 양수다라는 이야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이야기고 그 말은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그 점에서 그죠?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음수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의미고 그 말은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 점 근처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극대값의 특징은 뭡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고 그죠? 파란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죠? 저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0인데 그죠? 그 점 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그 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f-a가 0이면서 그 근방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f-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그러면 그 점은 극대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요것처럼 그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빨간색 선으로 저렇게 기울기가 0인 선으로 나타났는데 그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 점이 극소점이더라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분 계수와 함수의 증가 뭐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그 미분 계수가 양수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아까 다뤘던 것처럼 미분 계수가 음수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맞는데, 아까 극대극소와는 다르게 이런 경우를 보면 요 C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0인데 그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뀐다거나 혹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뀐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0이야. 그죠? C라는 점 주변에서 계속 0이야. 그 말은 함수가 상수함수라는 거지. 그죠? 그 근방에서 C라는 점 근방에서 상수함수라는 의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구간별로 보면 아까 도함수와 함수의 증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요러한 구간에서 접선을 쭉 그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더라. 그죠? 즉, 도함수가 요 구간에서는 전부 다 양수더라. 도함수가 전부 다 양수더라. 도함수가 뭐예요? 임의의 점에서 이 함수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죠. 그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항상 양수더라. 그 말은 이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처럼 도함수가 항상 음이더라.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접선을 긋든지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음수더라. 라는 이야기는 함수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경우처럼 어느 점에서 접선을 긋든지 간에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이더라. 즉 도함수 값이 항상 0이더라. 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이 함수는 상수함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극값은 x 이퀄 a 전후로 fx의 증감 상태가 바뀌는데,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fa는 fx의 극대값이고 a, fa는 fx의 극대점이다. 로컬 맥시멈이고 로컬 맥시멈 포인트다. 그다음에 x 이퀄 a 전후로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그러면 fa는 fx의 극소값 로컬 미니멈이고 a, fa는 fx의 극소점이다. 로컬 미니멈 포인트다. 그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극값이라고 한다. 한꺼번에 합쳐서 부를 때 로컬 익스트리멈이라고 부르고, 극대점과 극소점을 극점 로컬 익스트리멈 포인트라고 부른다. fa가 fx의 치역에서 가장 큰 값일 때 fa는 fx의 최대값 글로벌 맥시멈이라고 부르고, a,fx는 a,fa는 fx의 최대점 글로벌 맥시멈 포인트라고 부르고, fa가 fx의 치역에서 가장 작은 값일 경우에 그러면 fa는 fx의 최소값이다. 글로벌 미니멈. 그 다음에 a, fa는 fx의 최소점이다. 글로벌 미니멈 포인트라고 부른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이게 이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해봅시다.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 구간이 이 함수의 정의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만 함수를 고려를 할 텐데, 요 영역 내에서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y equal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요때 요런 점들, 요 점들 주변에서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러한 c와 e 같은 저런 점들을 극대점이라고 하고, 그 y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점들처럼 그 점 주변에서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에 그러한 점들을 극소점이라고 그러고, 그 y 값들을 이 함수의 극소값들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치역 내에서 가장 큰 그 값을 갖는, 가장 큰 y 값을 갖는 a와 같은 저런 점을 최대점이라고 그러고, 그 y 값을 최대값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요 그 치역 중에서 가장 작은 y 값을 보여주는, 그죠? f와 같은 저러한 점을 최소점이라고 하고, 그 y 값을 최소값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대 극소를 합쳐서 극값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미분 계수가 나타내는 바는 함수의 증감 상태를 나타내는데,
실수 A 근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 equal fx에 대해서 f-a가 양수이면 그 말은 f-a의 의미가 뭐였어요? x equal a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fx가 x equal a에서 증가 상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f-a가 음수이면 x equal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기 때문에 fx는 x equal a에서 감소 상태라는 걸 나타낸다. 그 다음에 f-a가 0이고 fx의 부호가 x equal a 전후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a는 fx의 극대값, 그 다음에 a, fa는 fx의 극대점이다. 반대로 f-a는 0이고 즉 접선의 기울기는 0이면서 f-x의 부호가 x equal a 전후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면 즉 함수가 감소했다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fa는 fx의 극소값이고 a, fa는 fx의 극소점이다 라는 의미죠. f-a가 0이고 x equal a 전후로 f-x가 0이면 그죠? 즉 상태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x equal a에서 0이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그 주변에서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 말은 fx가 x equal a 근방에서 상수함수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다음에 구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구간 i에서 i는 뭐 interval 구간을 영어로 interval이라 그러거든. interval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 글자를 따서 구간을 i로 나타내요 보통. 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 equal fx에 대해서 구간 i에서 f-x가 양이면 도함수가 양수이면 즉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fx는 구간 i에서 증가한다. 당연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점에서 긋든지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의미는 함수가 증가한다는 의미고 구간 i에서 f-x가 음수이면 fx는 구간 i에서 감소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구간 i에서 f-x가 0이면 fx는 구간 i에서 상수함수다. 어느 점에서 긋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려면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다. y equal fx라는 함수가 있고 자 A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죠? A에서 A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즉 미분 계수가 양수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그때 함수는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음수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함수는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그 근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더라. 즉 그 점 근처에서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더라. 그런 점을 극대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 주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 즉 미분 계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다.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면 그 점을 극소라고 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생긴 함수도 마찬가지죠. 미분계수가 양수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그 점에서 증가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미분계수가 음수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의미고 그것은 곧 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 그다음에 요것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그 근방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0이다. 그러면 상수함수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도함수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도함수가 항상 양수더라. 즉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더라. 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이 함수는 증가한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 도함수가 음수더라. 이 구간에서 그 말은 임의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음수더라. 라는 이야기는 이 함수가 그 구간 내에서 감소하는 함수다. 라는 의미가 된다. 그 다음에 도함수가 0이더라 어떤 구간에서 그 말은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은 이 구간 안에서 이 함수는 상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도함수. 자, 지금까지 이제 도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도함수를 구하는 걸 미분한다라고 했고, 그 도함수를 도함수라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일개 도함수라고 한다고 하기도 했죠. first order derivative, 일개 도함수라고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자, 지금 이제는 이개 도함수 이야기를 할 거야. 이개 도함수.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 y equal fx에 대해서, 그죠?
f-x가 정의역상의 모든 값 x에 대해서 또 미분 가능할 때. 그러니까 fx의 도함수를 구했는데 그게 f-x인데 그놈의 도함수가 또 존재할 때, 그죠? 또 존재하는 그때 이제 fx는 두 번 미분 가능하다. twice differenti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f-x의 도함수를 이계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의 도함수, 그걸 이계 도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기호로는 f2-x 더블 프라임, 원래는 이제 f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읽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f2-x 이렇게 있죠. 그죠? f2-x. 그다음에 d제곱 y 오버 dx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d 오버 dx 괄호 열고 dy 오버 dx. 그죠? 요게 정식, 원래 이제 저렇게 하는 거죠. y에 대해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또 한 번 미분을 하는 거죠. 그죠? 혹은 d제곱 오버 dx 제곱 fx, 혹은 d 오버 dx 괄호 열고 d 오버 dx fx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fx의 이계 도함수라고 한다. 즉 도함수의 도함수를 의미를 한다. 도함수의 도함수를 이계 도함수라고 한다. 고계 도함수는 n번 미분한 거야. 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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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함수의, 그래서 n번 간 거. 그죠? 도함수의,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처음에 원래 함수에서 도함수 구하는 거를 한 번 미분한다고 그러고,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걸 두 번 미분한다고 그러고, 그죠? 도함수의 도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걸 세 번 미분한다고 그럴 때 n번 미분해서 구한 함수, 그거를 n개 도함수, nth order derivative, 물론 존재해야 되겠죠. nth order derivative, nth order derivative. 그래서 n번 미분 가능한 함수 y equal fx에 대해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fnx, f 다음에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n을 쓰고, 혹은 d의 n승 d의 n제곱 y 오버 dxn 승 이렇게 쓰기도 하고, d의 n승 오버 dx의 n승 fx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를 함수 fx의 n개 도함수, nth order derivative, nth order derivative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도함수를 고개 도함수, higher order derivative, higher order derivative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2개 도함수, 3개 도함수까지는 다시 프라임을 찍어 f 프라임, f 더블 프라임, f 트리플 프라임 이렇게 찍는데, 4개 도함수부터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많이 해요. f 괄호 열고 4 x 이렇게, 그죠? 5 6 해서 쭉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너무 빨리 나가나? 일사천리로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일단 이 개념들은 배웠잖아요, 그죠? 배웠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개념이니까 잘 모르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세요. 그죠? 자, 변곡점은 한 함수의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그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함수의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inflection point. 볼록성이 뭐예요?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말 그대로 볼록한 거야. 수학적인 정의가 있긴 한데 안 할 거야. 그 정의는 안 할 거고, 여러분이 그 볼록하다는 건 알잖아. 위로 볼록하고 밑으로 볼록하고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죠, 그죠? 그래서 그 함수의 볼록성이 바뀌는, 위로 볼록한 게 아래로 볼록함으로 바뀌는, 혹은 아래로 볼록하던 게 위로 볼록하는 걸로 바뀌는, 그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그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그래. inflection point라고 하고, 이계 도함수는 이 볼록성을 나타내요. 두 번 미분 가능한 y equal fx와 어떤 구간 i에 대해서 구간 i에 속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 더블 프라임 x가 양수이면, 그죠? 두 번 미분한 게 양수이면 y equal fx는 구간 i에서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오목하다라고 한다. 아래쪽으로 볼록한 거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오목하다고 보는 거죠. 아래로, 보통 볼록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래로 볼록하다. convex downward 혹은 concave upward, 위로 오목하다. concave upward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f2-x가 양수이면 y equal x는 구간 i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f2-x의 의미가 뭐예요? f2-x는
f2-x의 의미는 뭐예요? f-x의 의미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지. f-x가 접선의 기울기지. 근데 f2-x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함수의 증감 상태지. 그죠? 그래서 f2-x는 접선의 기울기의 증가 여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f-x가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고 하면 f2-x는 접선의 기울기의 증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상상을 해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양수인데 양수값이 점점 커져. 그죠? 양수값이 점점 커진다고.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함수가 아래쪽으로 볼록하다는 의미지. 그죠? 아니 함수를 그림을 그려봐. 좀 이따 그림으로 다시 보여주겠지만 함수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그죠? f2-x가 양수라는 이야기는 f-x가 증가한다는 의미잖아. 그죠? 근데 f-x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죠? 함수의 어떤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함수가 밑으로 아래쪽으로 볼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f2-x가 양수이면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2-x가 양수라는 의미는 f-x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f-2-x가 음수이면 그러면 y fx는 구간 i에서 위로 볼록하다라는 의미야. 왜 그렇게 써요? f2-x가 음수라는 이야기는 f-x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면 함수가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 a에서 f2-x가 0이고 x a 전후로 f2-x의 부호가 다르면 바뀌게 되면 그러면 a, fa는 y fx에서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그죠? a, fa는 y fx의 변곡점, inflection point가 된다. 왜 그렇게 써요? 자, f2-a가 0이면서 x a 전후에서 f2-x의 부호가 바뀌면 어떻게 됐어요? f2-x가 양수였다가 x a에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음수로 바뀌었다. 그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x a 주변에서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 바뀌는 점이 f2-a가 0인 x a라는 저 점이지. 그래서 함수의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뭐라고 그랬어요? 변곡점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x a에서 f2-a가 0이면서 x a 전후로 f2-x의 부호가 바뀌면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기 때문에 x a가 그래서 a, fa는 y fx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f2-a는 0이면서 그죠? f-x가 f2-a 주변에서 왼쪽에는 양이고 오른쪽에는 음이다라고 하면 뭐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한 걸로 바뀐다는 의미고 반대로 왼쪽은 음수이고 오른쪽은 양수이다라고 하면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한 걸로 바뀌는 거고 그죠? 그 바뀌는 그 점, 볼록성이 바뀌는 그 점이 f2-a가 0인 x a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a, fa는 y fx의 변곡점이 된다라는 의미다. 자, 그래서 a라는 실수값하고 두 번 미분 가능한 y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f-a가 0이면서 f2-a가 음이면 fa는 fx의 극대값이고 a, fa는 fx의 극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극값이 되려면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되지. 그죠? 극값이 뭐였어요? 극대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 그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이 극대점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그 점에서는 0이고 그 주변에서 보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말은 아니 극대점이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지. 그죠? 양수였다가 x 이퀄 a에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음수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f-a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x 이퀄 a에서 그러면서 함수가 위로 볼록한 경우에 그러면 x 이퀄 a가 극대점이 되겠죠. 그죠? 함수가 볼록하고 x 이퀄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x 이퀄 a에서 극대값을 갖게 되겠죠. 반대로 f-a가 0이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f2-a가 양수이면 그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잖아. 아래로 볼록한데 x 이퀄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죠? 그러면 x 이퀄 a에서 이 함수는 극소 값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 말이야.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y 이퀄 시간이 지났네. 신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네. 이 변곡점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변곡점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